자, 공부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벽암록. 2월 말까지 끝내려고 하니까 진도의 압박이 좀 오네요. 하고. 이제 아마 6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안에 10지까지는 하고 다음에 또 2년 있으면 벽암록을 하고요. 오늘 그래 본칙 평창 두 번째거든요. 너무 평창이 길어가지고 잘랐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비록 벽암록이라고 하는 이 공안집 문자를 보고 있는데, 선은 원래 본분사, 본분도리만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이 진실을 아시면 여기 한 사람도 여기 안 와요. 여기 온다는 사실은 아직 진실을 모른다는 거야. 뭐 저녁 때 심심해서 놀러 오시는 건 괜찮은데 이제 한번 이건 엄밀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결국 뭐냐, 다 자기 생각들에 속고 사는 거예요. 이 본분사의 입장에서는 진짜 여기 입을 벌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이게 너무 훤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잘 모르는 모양이야. 지금 가장 확실한 게 뭘까? 생각 아닌 건 뭘까요? 생각 아닌 거.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 불쑥 내미는 거라. 생각 아닌 게 지금 있잖아요. 생각과 늘 함께 있지. 생각 아닌 것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한번 일으켜 보라는 거예요. 일으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나 자나깨나 경험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경험하는 거. 깨어있을 때만 경험하는 건 도가 아니에요. 그건 경계라. 자나깨나 경험하는 게 뭘까요? 거기서 이게 뭘까요? 떨어진 순간 한 생각 부르잖아요. 그게 실수라. 동령집계란 게 생각이 움직이면 벌써 어긋났다는 게, 우리는 마치 사냥개가 뭐가 부시럭 뭐가 토끼 같은 게 조그만 낌새가 일어나도 사냥개가 팍 뛰는 것처럼 우리 분별심은 이 생각 없는 자리에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올라가요. 공부라는 게 뭐냐면 그 생각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야. 그걸 기라고 그래. 기. 우리 깃틀 기자. 기.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을 이 어록에서는 기라고 하거든. 기. 그래 뭐 선기가 있다 할 때 그러니까 재빠르게 이게 탁 이렇게. 그게 공부한 효과예요. 공부를 했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안다 또는 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봐야지만이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생각이란 게 아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생각뿐만 아니에요. 일어나는, 나타났다 사라진 모든 것들. 불교 교리로 말하면 그게 연기거든요. 연기. 인연 따라 일어난다. 연생 연멸을 말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어떤 조건과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험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꿈과 같다는 거예요. 꿈과 같다. 실제적으로 보면. 너무 우리 너무나 당연한 거 있죠. 지금 바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현실의 경험?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경험한, 그리고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런 지금이란 말과 개념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탁 맞닿아 있는, 딱 직해 있는, 딱 부딪히고 있는 지금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험이라는 건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경험이 아니야.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어. 그래야지 자나깨나 동일한 건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릿속에 휙 비지 않아요? 아무 아르마리가 없는 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잡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이 공부는 내려놓는데 비밀이 있는 거야. 안 잡는 거예요. 안 깨닫는데 비밀이 있다니까. 우린 깨달으려고 하죠.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깨달아. 이걸 알아야 돼요. 깨달음이란 걸 어떤 대상이나 목표나 어떤 경계로서 따로 두고 찾고 있다고. 그거 누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라는 경험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을 하니까 여기에 있대. 속은 거예요. 이게 왜 있냐 하는 거예요. 컵이 왜 있냐. 이 몸뚱아리 왜 있냐. 내 고민 왜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깨어있을 때만 있잖아. 그러니까 헛거라고 하는 거야. 인연 따라 있는 거야.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나 따로, 컵 따로, 컵 따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거 없다 해요. 그게 연기라.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거야. 꿈과 같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다 같이 존재했다가 다 같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젯밤 꾼 꿈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있으려면 다 있어야 돼요. 주관과 객관 다 있어야 되고 없으려면 주관과 객관 다 없어야지 주관만 있고 객관은 뭐 있고 객관은 있는데 주관은 없고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쌍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중생의 전도 몽상은 뭐냐면 나타나고 느껴지기 때문에 있다고 분별하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저항하거나. 근데 이 눈을 떴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타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와 같다.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예? 그게 뭔 말이냐면 그럼으로써 뭐냐면 이렇게 경험되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탐심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진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 마음,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본래 없는 이 자리. 이 열반하고 윤회, 니르바나와 삼사라는 둘이 아니에요. 이 열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삼사라가 펼쳐져. 꿈처럼 펼쳐져. 그리고 펼쳐지고 사라지고 펼쳐지고 사라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펼쳐지고 사라지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의 자리다. 이게 있기 때문에 펼쳐지면 펼쳐지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안다. 이거. 그걸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깝다.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그러면 하고 이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심심미묘하다는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얻어도 얻은 게 아니야.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잃어버려 봐요. 잃어버려 보라고. 예? 우린 죽는다 하는데 죽어보라고요.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지. 죽을 수 있는가? 예? 그건 우리 망상분별이에요. 이거는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물건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여기서 나만 요렇게 오래서 이것만 나라고 생각해. 이거 하나 없어져도 이거 있겠지 그래. 근데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둘이 아니야. 한 덩어리인데 우린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제가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문방구에 가면 옷 갈아입히기 그 마분지에다가 애들 팬티만 입혀놓은 거 옷, 가방, 구두 해놓고 그거 뜯어가지고 걸치잖아. 근데 그 사람이나 그들이 걸치는 옷이나 액세서리 전부 똑같은 마분지 하나 아니냐. 지금 잘 봐요. 지금 몸뚱아리 나라고 하는 경험 봐요. 이거 뭘로 돼 있을까요? 이러면 보통 세상의 상식적인 사람은 이건 살, 뼈, 또 화학 기호를 말할 거야. 인이 뭐고 나트륨이 어쩌고 그럴 거야. 근데 그 모든 그 개념이잖아. 말이잖아. 근데 이 말도 모르더라고. 어떻게 이게 말이냐? 이게 살이라는 게 이게 물질이지. 물질이 어떻게 개념이냐? 그런다고. 바로 자기가 그 개념을 쓰고 있으면서. 예? 바로 이렇게 찌르면 아프고 칼로 베면 피나는 이게 그냥 감각, 지각, 꿈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몰라. 이게 마음이라는 사실을 몰라. 이게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모양에 이 경계가 독자적으로 있는 줄 알아. 지금 여기 있는 줄 알아. 지금 여기 있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있기 때문인데 여기 봐요. 지금 몸이라고 저 버스 소리하고 내 몸하고 똑같은 거로 재질이 똑같다니까. 꿈속에서 몸하고 꿈속에서 버스 소리가 꿈이잖아요. 다 똑같잖아. 내가 지금 욕망이 펄펄 끓는 이 몸 이거 뭘로 만들어졌냐고. 살이냐고. 그 살이 뭘로 만들어졌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붙이면 안 되지. 아무리 이름을 붙여도 그 다 이름이고. 그래서 말과 개념, 명색 너머의 이 진실을 그게 이거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다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 근데 나는 나인 거고 버스들은 버스들인 것 같지. 참 희한하지. 근데 가만히 그 분별을 잘 관해봐라. 그 분별을 잘 봐라. 지금 나가 나인 줄 아는 거나 버스 소리가 버스 소리인 줄 아는 근데 그따위 것은 없어요. 그냥 나와 버스 소리라는 경험이 일어났다 사라져. 우리는 그걸 내가 이놈이 알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되네 안 되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못해요. 이게 지 스스로 있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헛개비 허수아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환화공신인데 환영으로 이루어진 텅 빈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뭘 이룬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근본적인 실수를 빨리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걸 나로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뭘 얻어야 돼. 뭔가 경험해야 돼. 그런 걸 돈 줄 알아. 결국 뭐냐 감각적인 체험이나 어떤 정서적인 체험. 보통 우리가 무슨 뭐 신비 체험 그런 것들은 뭡니까? 나타나고 사라지면 환영이잖아. 뭐 추워서 소름 돋는 거랑 막 쿤달리니 에너지가 막 온몸 전율하는 건 뭐가 달라요? 똑같이 경험되고 그것들은 이 속에서 경험이 펼쳐져서 사라진다면서 똑같잖아. 근데 우리는 모양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야. 그건 기분 좋은 느낌을 주니까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 막 뭐 배가 아파가지고 막 설사 나올 것 같이 막 배가 아픈 건 부정적인 건 줄 알아. 아니에요. 그래서 회광반조하라 이거예요. 모양에 떨어지지 말고 그거 뭘로 경험하고 있냐. 지금 나 뭘로 경험하고 저 버스 소리 뭘로 경험하냐. 거기 둘이 있더냐. 근데 그건 어떤 것이 아니잖아. 내 몸이나 버스 소리처럼 대상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그건 진짜로 경험하는 자기 때문에 스스로는 경험되지 않아.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야. 무아. 그런 나라고 하는 건 따로 없다 이 말이 따로 없다. 굳이 말하자면 뭡니까? 나 아닌 게 없다는 거야. 나 아닌 게. 나 아닌 거. 이거 아닌 게 없다. 전부 이거밖에 없다는 게 전부.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다. 또는 그 안에서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른다고 스스로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별만 쉬면 이대로다 하는 게. 요거다 요거. 요건 내가 이 조그만 내가 알고 모르고 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알아도 이거야. 몰라도 이거야. 이건 안 변한다고.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히 뭡니까? 추구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이 싹 쉬워진다고. 그게 뭡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진다고. 그리고 늘 지금 여기 있게 되는 거고. 항상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있는데 늘 지금 여기 있으면서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면 혹시 허공하고 마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 허공이 그대로 마음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봐요. 이것의 재료나 이거 허공의 재료나 똑같죠.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공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이치로 설명하면 이건 이치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무변 허공이 각소연발이다. 원각경에 말한 게 그거예요. 이 테두리 없는 허공이 깨달음이 나타난 바다. 이게 마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공 속에 있는 이것도 이 대상도 그래서 일체유심조 그냥 법계라고 하는 게 일심인 법계다. 따로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치적으로 알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의 지견밖에 안 돼. 그냥 그 지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거니까. 나하고 나의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 그래서 이걸 주체라고 여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지. 뭔가를 이게 주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에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 내려놔라는 거예요. 무소득이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이 소리는 반야신경 이 대승의 반야라고 하는 게 이 반야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 언서를 통해서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그게 교예요, 교.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남아 있을 때는 그 교서를 가지고 그 생각을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잘 안 된다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년쯤 지나니까 겨우 이 정도예요. 겨우 이 정도. 예. 이상한 체험 몇 번씩 하고 뭐 좀 깨달은 거 하고 그때도 뭔가 자아가 그러는 거예요. 자아가. 속은 거예요. 그거. 저도 속았어요.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체험해 보면 다 아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지. 오 하고 그러니까 바보 도터진 소리 하지. 그냥 경험이 온 거야. 근데 그 경험을 생각이 내가 했다는 거야. 자기는 있지도 않은데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내 몸뚱아리하고 내 느낌하고 내 감정하고 내 생각이 있지. 근데 그걸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지. 아니지. 그렇다면 그것들은 다 변하는데 내가 변하냐. 내가 진정한 내가 변하는 게 어떻게 진실이냐. 다 대상이지. 근데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늘 변하지 않는 경험이 있어요. 생각할 필요 없는 바로 지금 이 경험.
36,500날, 인생 100년, 늘 오늘 지금 이런 이 현재 경험. 예. 이게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 변화 알잖아요. 자기가 늙었는지 젊었는지, 컨디션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전부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대상화해서 그래서 알 필요 없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변성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직연으로 이해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 이게 분명해야 돼. 아무 얻은 것도 없고 통한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껄쩍지근해서 오랫동안 이게 도너 점수가 왜냐면 이 자아의 이 저항이 사라지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자취가. 예? 우리가 그 방 안에 불쾌한 냄새가 사라진데도 창문 열고 꽤 시간이 그게 군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걸 자아로 여기고 이것이 행위야 내 운명의 주체인 줄 알고 그렇게 여기에 막 집착하며 살았던 세월이 하루 이틀이냐 이게. 비록 한순간 하고 이 사실을 얼핏 깨달을지언정 여전히 그걸 이 속의 하나의 주인공인 내가 한 이 전체 그 꿈속 세계의 또 다른 스토리로 여겨요. 그게 일체가 마음이란 소리는 뭐냐면 여기에 얻을 것도 잃어버릴 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요게 조금 이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래 공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공부해 봐라. 안 그러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분별의식으로 이 법을 재단한다고. 그래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직연 그냥 아르마리가 되는 거예요. 아르마리. 그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완전히 그래서 이 공부는 오래오래 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 이게 쉬워져요. 내가 쉬는 게 아니거든. 저절로 쉬워지는 거예요. 창문만 열어놓으면 불쾌한 냄새는 인연 따라 바람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한동안 여운이 남아있겠지만 결국엔 뭡니까? 오랜 시간 열어두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게 재행무상이에요. 왜 재행무상하냐? 고정된 실체란 게 없기 때문에 제법무아라. 그 무상과 무아인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르고 어떤 것에 집착하면 무상이고 무아인 것에 집착하면 그게 고고 거기에서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게 열반이라.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분사는 그러니까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이란 본분사는 뭐냐? 바로 지금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날마다 누려 쓰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봐요.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내 인생 문제에 고통이 어디 있어? 근데 한 생각 딱 일으키면 갑자기 이제까지 내가 고민해왔던 그게 딱 연속성을 갖잖아. 그 생각이라고. 그걸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생각인데 내가 이 생각을 사실로 믿을 때, 그 생각에 집착할 때,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거. 하나의 생각에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 때문에 감정이나 느낌도 수반된다는 거. 근데 그게 그 전까지, 한 생각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경계가 인식 안에 포착되기 전까지는 존재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호련히 이렇게 꿈꾸듯이 호련히 나서 내 이 마음 공간을 채우거든. 그 마음 공간을 채울 때 별거 아닌 것은 그냥 망상이구나 하고 우리가 보통 잡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넘어가는데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미지일 거라고. 똑같은 어떤 느낌일 거라고. 근데 어떤 이미지나 어떤 느낌은 되게 괴로워요. 그건 왜 그러냐?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내가 애를 쓴다. 그게 자작자수라.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다. 자업자득이라. 업은 행위거든요. 자기가 행위한 거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너무 냉정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해방의 수식이 뭡니까?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풀려날 수 있다. 풀려는 방법은 뭡니까? 그걸 제대로 보고 집착을 내려놔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봐야 된다. 그 제대로 보는 게 결국 견성이니 뭐 도를 깨닫는 게 왜 본다라고 자꾸 하냐면 이 직접적인 경험이어야 된다는 게. 이론이나 철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개똥 철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몸소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는 게 그러니까 본래 있는 게 지금 경험하는 것, 지금 있는 게 본래 있는 거다는 거예요. 항상 진실은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쉽게 자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어떤 표상을
자기도 모르게 어떤 표상을 자꾸 찾는 거라. 이렇게 광대한 건 내버려 두고 자기 관념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자꾸 그게 한티끌이 눈에 있으니까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그 말이야. 그 표상 관념을 하나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리감이 일어나고 따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얻어야 될 것 같은 게 저 멀리 어딘가에 있어. 그게 마음 심생 종종 법생이란 말이 그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마음이 생겨나면 가지가지 법이 생겨난다.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 법도 사라진다. 이게 마음 쉬는 도리예요. 마음 쉬는 도리. 그 마음을 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마음의 본래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중립이에요. 중립. 뉴트럴 상태. 거기도 나와요. 쾌 불쾌가 있고 그 사선에 보면 그 버릴 사자 우페카라고 하는 상태가 마음의 평정 선정 상태가 뭐냐면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거예요. 괴로운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경험은 돼요.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내용물이 없는.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거. 공성 이걸. 채성. 그것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 공성인데 이 공성이 뭐냐면 이게 아는 성품이 있어. 아는 성품.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그 모든 걸 다 아는 그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알 수는 없어. 그래서 마치 이 진정한 알문, 이 반야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그래. 근데 바로 모른다라고 할 줄 아는 그거다 하는 거야. 그걸 바로 이거라 하는 거야. 생각만 쉬고 잠시 생각만 쉬면 누구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는 주관객관이 다 이 안에 있지. 그제서 이게 분명해지면 자기도 하나의 대상이로 컵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모든 게 지금 바로 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기도.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 기억, 과거, 현재, 미래도 3개가 바로 일심이라는 거예요. 3세, 3개, 시간과 공간이 바로 지금 여기 있잖아요. 봐요. 시간이 뭡니까? 시간이 바로 이거잖아. 지금 우리가 경험이잖아. 공간도 바로 이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분별해서 그러지 딱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뭡니까? 언제나 늘 시간적으로는 지금이요. 공간적으로는 여기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나였잖아. 10살 때 나건 20살 때 나건 50살에 60살에 나건 그 변화하는 대상으로서의 나 말고 진정한 절대 주체로서의 나. 지금 여기라는 나. 이 나잖아요. 이 나. 너무나 친숙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까먹어요.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걸 까먹고 살았던 거야. 눈앞에 버젓이 지금 여기가 펼쳐져 있는데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냐면 마음 그 과거의 이미지나 미래의 이미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저 공상 과학 영화 보면 막 미래 사람들이 허공에다가 뭐 띄워놓고 손가락으로 막 이러는 장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고 있다니까. 허공을 놓치고 이 그려지는 것을 그걸 실제인 줄 아는 거라. 거기에 심각해 하는 거라. 근데 실제는 뭡니까? 그 허공에 떠오르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환영이잖아. 실제는 뭡니까? 바로 이거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 이렇게 버젓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환영이고 없는 것처럼 있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전도몽상, 중생은 뒤집어져 있다는 거라. 그걸 한번 제정신을 차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재상이 비상이라는 거야. 모든 대상들이 대상이 아니야. 이게 바로 왜냐하면 주관과 객관이 둘 있는 게 아니라 주관이 그대로 객관이고 객관이 그대로 주관인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거다 하는 거야. 바로 이거. 다른 세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전부 사량 분별이고 바로 여기가 무념처 생각 없는 자리다는 거예요. 아무 상이 없고 이 상 다 있는 이대로가. 이걸 내가 노력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더 쉬어라. 쉬고 또 쉬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쉬워지고 더 쉬워져야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옛사람들은 이거 몰란결에 그랬어요. 몰란결에 부지불식 가운데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잠시 이렇게 어떻게 조금 힘이 빠졌다고 해야 될까? 잠시 텅 비어졌다고 해야 될까? 그때 문득 그 사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탁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 객관의 이분법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난생 처음 해보는 거니까. 난생 처음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주 한 찰나가 아니고 딱 생각이 돌아와서 이걸 대상으로 뭐였지 이런다고 생각이. 그 범죄 영화에 범죄 딱 끝난 다음에 경찰이 맨날 뒤늦게 오는 거라. 그래서 이거 뭔 일이 벌어진 거야? 탐구하는 거라. 그때부터. 일은 벌써 끝났는데. 그래서 그게 지나간 거예요. 벌써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근데 다 공부는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한번 이렇게 와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그게 오게 할 수 있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이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아의 의지가 아주 약화됐을 때. 그래서 주로 뭐냐면 큰 인생의 큰 고난에 부딪혀서 정말 자아가 약화됐을 때 거의 죽음, 초죽음 직전까지 왔을 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한 사람이 많아요. 예. 그때 집착이 사라지거든. 자아가 확 내려가거든.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 끝에 완전히 초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공부를 거의 포기하니까 깨달음 왔어. 그게 이제 나중에 이걸 방편화시킨 게 화두, 가나선법이 그거예요. 거의 뭐 은산철벽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거의 그 생각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 되면은 저절로 이게 한번 착 살아난다. 생각의 힘이 약화시키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방법은 뭐냐면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것도 원치 않고 이렇게 마음이 쭉 쉬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비가 아침에 막 오더니 한 오후 되니까 범원사 걷고 있는데 먹구름이 싹 가시면서 푸른 하늘이 착 드러났어요. 푸른 하늘은 본래 있었어요. 먹구름이 잠시 가린 거지. 먹구름이 가리고 있을 때도 푸른 하늘이 있었어. 우리 본성도 또한 그래요. 이걸 대상으로서 구하려는 마음만 쉬면 지금 경험은 바로 이게 돼요. 그래서 깨달으면 쉽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니까. 이해할 필요 아이고.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말했구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상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 보고 있으면서. 그게 희한한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쉬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자기 경험적으로 이게 체득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한 번 보고 다시 생각 들어오면 이게 또 사라진 것 같아. 또 둘레둘레 찾아. 그때는 내가 뭐 본 것 같은데 지금 또 모르겠네 이런다고. 그게 뭐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조금씩 서서히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오래오래. 근데 그걸 못 찾는 게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은 이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언제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방법을 찾는 건 생각이에요. 아니 이미 도달해 있고 스스로인데 무슨 방편이 어디 있어? 방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야. 방법이 있다면 그건 나와 떨어진 거랑 진리가 결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나였기 때문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찾았을 때는 안 보였던 거라. 길을 찾는 마음이 쉬워지니까 내가 본래 이 자리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본성, 본래 깨달음을 확인하는 거지 다른 걸 얻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발전하거나 뭐 진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천년만년 변함없는 거야. 해인사 일주문에 가면 일주문 양옆에 이런 대련이 붙어있어. 주련이 역천겁이 불고 천겁을 지나더라도 예시 아니요. 극만세의 장금. 만세에 걸쳐 있어도 이 온갖 시간에 걸쳐 있어 늘 지금이다. 이 자리를 말한 거예요. 천겁이 지나도 옛날이 아니야. 지금 봐요. 50년 전 이제 좀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설이잖아요. 그럼 가족들 만나면 또 캐캐 먹은 옛날 얘기할 거라. 근데 그게 옛날인지 잘 보라고. 옛날이 있는가? 과거가 없다는 사실을 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랬고 우리 집안이 어쩌댔고 그게 과거인 줄 안다고. 아니잖아요. 만져보라니까. 그게 지금 현전 일념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한 생각이지. 근데 모양이 뭡니까? 과거지. 과거의 모양을 하고 있지 실제는 뭡니까? 지금 팔팔 살아있는 늘 지금이잖아. 그게 어찌 과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란 건 가족들끼리 얘기해보면 그러잖아.
전혀 또 같이 한솥밥 같은 지붕에서 찌지고 볶고 사왔는데 다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 나는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형이나 뭐 누나나 뭐 동생은 그런 줄 몰랐다 그럴 거예요. 예. 누구 말이 맞아? 예. 예. 법문 잘 듣고 계시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쫓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에. 예? 그게 깨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났다. 꿈이라고 하는 게 뭔가 불현듯 없는 형상이 나타나는 거잖아. 예? 지금 눈앞에 이 깨어있는 상태의 경험은 다 사라져요. 나도. 이 경험의 주체인. 근데 오늘 밤 이제 잠이 들어서 나도 세계도 다 사라질 거야.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 사라졌다는 사실을 자기가 분명히 경험했잖아. 그건 안 사라졌다고. 깨어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본래 오매이려하지 내가 노력해서 오매이려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매이려가 경지가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해요. 동정이려, 몽각이려, 오매이려를 어떤 공부에 이렇게 진보 상태라고 착각한 건 뭐냐. 이걸 모른다는 소리야. 원래 동정이 따로 없고 예? 그 깨어있는 상태랑 꿈에 있는 상태랑 따로 없어요. 깊은 잠의 상태랑 깨어있는 상태랑 따로 없어. 그걸 이제 스스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그래. 예? 오늘 저 나가실 때 한번 봐요. 가만히 있을 때나 그 다음에 그 걸어갔을 때 아니면 차 타고 움직일 때 그때 직접적인 이 경험이 지금 눈앞에 이 경험이 달라지는지. 자, 오늘 평창 이거 빨리 끝내려고 오늘 요거 구칙을 빨리 끝내고 봅시다. 56쪽에 다섯째 줄입니다. 고인도 그랬어요. 고인도 옛사람이 말했다. 심시 근이요 법시 진이다. 마음은 근이요 꿀이요 법은 티끌이다. 자, 마음은 주관이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근 뭐 육진 하잖아요. 불교대학 가면 처음에 배우는 거. 그러니까 마음은 주관이요 현상은 객관인데 양종유여 경상흔이다. 두 가지는 오히려 거울 위의 흔적과 같다. 예.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게 이 한바탕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거울 같은 지혜라고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요. 봐요. 자기가 경험된다는 사실을 이걸 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관이 아니잖아. 나는 객관이잖아. 봐요. 그러면 자 봐요. 내가 몸이 있는 줄 알아. 몸은 그러니까 나타나고 사라져. 몸은 변해. 그러니까 몸은 절대 불변의 주체가 아니에요. 질릴 수가 없어. 예? 그러면 몸을 알아차리는 건 뭐지? 몸을 아는 게 날 텐데. 그래서 우리 말 보면 나의 몸이야. 나의 기분이고 나의 느낌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가족이고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근데 내가 미묘한 느낌이거나 미묘한 아르마를 안다면 그건 내가 아니지. 알려진 거지. 객관이지. 근데 내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지. 분명히 알지. 그러니까 이건 있다 없다를 초월한 거라. 따로 그걸 찾는 게 아니야. 비밀은 뭐냐? 찾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린 근데 뭔가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뭘 찾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 생각에 속는 거야. 그래서 있는 이대로라고 하는 게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 이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본래 다 그런데 이걸 따로 찾는다고.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 모르는 것마저도 받아들이면 될 텐데. 안다 모른다 그 분별이 일어나는 걸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자꾸 그 분별을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분별이 올라오든 그냥 몰라.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올라온 건 사라질 테니까. 지속되는 건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익숙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건 나의 의도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 자각이 열린다고. 예. 본래 있던, 그러니까 먹구름이 살짝 걷히면 본래 있던 푸른 하늘이 살짝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만히 오히려 이걸 막 알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몽실몽실. 그 비 오는 날 이렇게 그 산 같은 데 보면 산 계곡이나 이런 숲에서 연기가 막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몽실몽실 망념이 일어난다고. 그냥 그래서 좀 쉬어봐라 하는 게 쉬어봐라.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상식적인 그 수행이나 상식적인 공부하고 정반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공부, 수행 공부 도땅도 하면 뭘 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그건 간접적인 길이고 그게 방편이에요, 방편. 실제로 이 모든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모든 이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방편의 길을 가서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돕기 위해서 방편을 세우는데 그 방편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체의 방편을 걷어치우는 거예요. 바로 곧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 전통이 다 있어요. 바로 네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 너의 본래 모습이 바로 그거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 다 있어요. 모든 신비주의에. 자, 옛사람들이 말했다. 마음은 주관이고 현상은 객관이니 양종은 두 가지는 오히려 거울의 흔적과 같다. 그러니까 주관 객관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도 자계 전지 이 자리 여기 밭대기란 말인데 전지는 밭이란 말인데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지 이 자리 이 자리에 이르면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이르면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자리에 벌써 이르러 있어요. 딴 자리에 있나? 이게 딱 돼야 돼. 이거 말로 설명하기 참 그러네. 이미 그런 걸 지금 설명하려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도를 물었는데 침묵했다. 말하지 않았다.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딱 도달하면은 자연 정나나 적세세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정나라는 시로락이 걸치지 않았다. 적세세는 물 뿌린 듯이 그냥 벌거숭이처럼 그냥 물 뿌리듯이 그냥 이렇게 환하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이르면. 이 자리에는 그래서 무념, 무상, 무주 아무것도 없다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험을 잘 봐요. 다 있거든. 내 몸뚱이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관자재보살이 봐요. 관이 자재한 보살이야. 관이 자재한 보살이 조견 오온 개공하니 도일체고액이더라. 오온이 뭡니까? 우리 경험이잖아요. 지금 몸땡이 있고 기분 있고 감정 있고 그 오온이잖아. 그게 실제로는 텅 비었다. 아무 실체가 없다는 걸 봐야 된다. 그게 뭐냐? 거울 위에 흔적 같다는 거야. 거울 위에 흔적은 있는 게 아니라 거울에 있는 영상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봐요. 우리 주관과 객관이 경험되잖아요. 꿈속에서 나와 세계 경험했듯이 있어도 그건 있는 게 아니잖아. 경험했잖아요. 현실과 똑같은 경험했잖아. 꿈속에서도 이 머그컵은 딱딱해요.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쨍그랑하고 깨져. 그 머그컵 잘못 찢다가 꿈속에서 피가 나고 통증이 일어난다고. 지금 생시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양과 느낌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사내 중내 그러면서 불현듯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착 때문에 뭡니까? 확 탐욕이 일어나고 욕정이 일어나고 혐오감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막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다 꼬박꼬박 속는 거예요. 왜? 우리가 꿈에 속는 거랑 뭐가 달라요? 꿈속에서는 꿈이 현실이지. 깨야지만 그게 꿈이지. 마찬가지예요. 깨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런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어나야만 그래. 깨어나서 자기 경험을 조견해서 오온 개공인 줄 조견해야 돼. 그래야지 도 일체 고액 그 괴로움과 액난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르면 자연히 저절로 이 말이에요. 정나나 적세 봐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다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게 간절하라는 게 뭐냐면 이걸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답답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애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쉬워진다고. 나도 모르게. 그게 인연, 시절 인연이야. 그리고 제일 빠른 길은 뭐냐? 사람을 찾아라는 게 사람. 혼자 막 애쓰다가 깨친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해. 예?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런 경험을 한 사람, 먼저 경험한 사람, 많은 시간을 그런 경험을 많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해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지도를 좀 받아라 하는 거야. 결국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이제 본인도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하다가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면 한동안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 좋은 경험이나 어떤 직연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그런 눈 밝은 사람, 그 탁마라고 하는 게 보면 쫄딱 갈맞잖아. 그 군더더기를 쪼아버리고 갈아준다니까. 이게 1mm 차이, 오차 1mm, 2mm만 나도 이 미묘한 기계들은 안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깎아내야 된다고. 덜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정나나 적세세가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어떤 것이 없어. 상이 없다고, 상이 없어. 근데 이 없다는 말을 뒤집으면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텅 비었단 말 뒤집으면 꽉 찼단 말이랑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모순의 통일이야. 중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통합돼요. 아무것도 취하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고 딱 그대로인데 그래 여여라 하는 거야. 갖고 갔다 하는 거 쌤쌤이다 하는 거 쌤쌤.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 뭐가 쌤쌤인가. 우리 경험은 절대 쌤쌤이 아니에요. 어제 경험과 오늘 경험 분명히 다른데 1초 전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분명히 다른데 근데 들어가기 전에도 나온 뒤에도 똑같은 거. 전삼삼 후삼삼. 이게 분명히 여여한 게 분명해야 돼. 그래야지 뭡니까? 탐진칙, 삼독에서 자유로운 거라. 조견 오온계공 토일치고 얘기해요. 아이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빨리 나갑시다. 야 극칙 이론. 야 미시 안온처제다 그랬어요. 만약에 아주 극칙 거의 아주 극에 다다란 이론. 그러니까 만약 극칙 이론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아주 극에 다다른 그런 이론일지라도 또한 야 미시는 아직 아니다 이 말이야. 안온한 자리가 아니다. 뒤에 제자는 아무 뜻 없어요. 이 안온한 자리 이게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온자거든요. 극칙의 이론일지라도 대단한 이론일지라도 아직 아니다. 그 직연이다는 거예요. 직연이다. 아직 아니다. 그 직연마저도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항이 많아요. 이 공부에 마음 공부에 스스로가 일으키는 저항이야. 그게 집착이 남아서 그래. 우리는 뭔가를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어 해요. 그게 남아있어. 하지만 그게 극칙의 이론에 아주 거의 갈 때까지 간 최고의 이론까지 도달했을지라도 아직 아니다. 아직 안 온 척 아니다. 아는 게 그 직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쌍으로 생긴다는 걸 잘 봐요. 아는 게 있으면 이게 이 연기법이란 게 그건데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많이 알게 되면 언젠가 모르는 게 없어질 거다 생각해. 안 그래요. 아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지식인들이 제일 신중해. 아는 게 많을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게 적은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실제로 지식인들을 보면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모르는 게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많다는 게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 더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져.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극칙 이론일지라도 아직은 안온한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자리 아니다. 그럴 때 도 자리에서 이 자리에 이르러서 이 자리에 이르면 인다 착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이해한다.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타제 무사계리. 타자는 별 뜻이 없어요. 그건 강세요. 그냥 일 없는 세계 속에 있어. 뭔 말이냐면 이게 얼핏 한번 보면 이래.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말만 듣고
근데 조금이라도 이거 별거 없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아직 공부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실수, 이게 원어의 평창, 원어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했던 것 같아. 제가 어떤 어록에서도 이런 말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자리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수가 있다. 뭐냐면 일 없는 세계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불야불례, 부처에게도 예배하지 않고 향야불소, 향도 사르지 않는다. 이거 다 없어. 다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건데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극에서 극으로 움직여요. 우리. 분별에 있다가 분별에서 싹 벗어나잖아요. 이거 물리법칙이야. 탁 하면 이쪽에 있다가 바로 이쪽으로 간다고. 그리고 일체 다 없어. 다 헛소리야. 다 구라야. 이러면서 공을 딱 쥐려고 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 속에 있다가 분별에서 한번 풀려나면 자기도 모르게 반대쪽으로 가서 반대로 또 집착해. 없는 데 집착한다고요. 그런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무사선에 떨어진다. 전부 뭐냐면 오래 하라는 거 뭐냐면 이러면 반드시 이렇게 하면 또 돌아와요. 이게 공부라. 오락가락이 공부야. 15도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소잡은 경계가 오락가락한다. 어쩔 땐 분명했다가 어쩔 땐 희미해진다. 이게 오래오래. 그래서 소 길들이는 거예요. 소 길들이는데 그건 억지로 뭐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내두면 이게 말단만 움직여. 말단만 움직여. 근데 우리는 움직이는 말단을 쫓게 돼 있어. 그러다가 이게 멈춰야만 어떻게 되냐. 본래 이게 하나였음을 알아요. 시원은 이 지점은 결코 움직인 적이 없어. 매 순간에 변화 작용할 때 이 지점, 이거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는 거야. 말단만 쫓다가 이제 근원도 아는 거라. 그러면 다시 인연이 와서 또 흔들려도 이제 여기에 안 쫓아가는 거라. 이러면서도 뭐냐, 이 자리가 갇히는 거라. 숭산 스님 출판사가 미국에서 세운 출판사가 프라이머리 포인트예요. 원점이라고 원점. 바로 그 자리, 원래 그 자리. 여기서 이게 시선 이동하는 거예요. 이 시선 이동. 이게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멈추지? 이런다고.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라. 근데 이걸 못 해요. 우린 자꾸 내가 나서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전 정말 난감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책도 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또 반대로 튄다고. 그래서 이거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돼. 다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뒤집어져요. 이래도 그거고 몰라도. 근데 바로 그런 식으로 이걸 오래 공부하라는 소리가 뭐냐면 또 빨리 결론을 빨리 내리고 싶어. 그래 다 이것뿐이야. 다 이거야. 괴로운 것도 이거 다 이래. 말은 비슷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에 이르러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기를 잘못 알기를 잘못 알아서 그냥 세리마 이 말이에요. 타가 우리 경성도 이 당나라 때 이 한문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말에 이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 강세야. 세리 그냥 일 없는 세계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부처가 와도 예배하잖아. 저 우상이야. 저게 뭐야? 저 가빠이 저 돌부처 그런다고.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게 사는 그대로 산이 돼. 이 세상의 예법을 어긋나잖아요. 난 도 깨달았으니까 욕망도 없고 전부 구라예요. 그런 것들이 구라라. 있는 그대로예요. 다만 그게 그 법도를 어기지 않으면서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라. 자, 향도 사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 텅 빈 경계나 법의 세계라는 거 다른 데 지킨다 이게. 그 뒤에 말이 그거예요. 사즉 야사. 비슷하기는 또한 비슷하다. 비슷하긴 비슷해. 근데 쟁내 탈체 불시. 탈체라고 하는 건 전체 완전히 말이야. 완전히 아닌 것은 어찌하겠는가?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찌하겠는가?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슷하긴 비슷한데 쟁내 탈체 불시. 쟁내는 어찌하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전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어찌하겠는가? 아직까지는 완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재문착 묻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재문착하면 각시 극칙상사. 도리어
극직과 비슷하다. 이 사람 말은 그럴듯해. 극직과 비슷하지만 제 찰착이라고 한 건 딱 한번 치면 딱 경계에 딱 부딪히면 이 말이에요. 칠화팔열. 이 꽃화자인데 일곱 꽃잎이 일곱 조각 나지 일곱 조각 여덟 조각 난다. 조각조각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칠화팔열해서 좌재 공복 고심처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 빈 뱃속과 마음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리는 없으면 실속은 없으면서 생각만 이렇게 하는 거. 직연만 높은 거. 그래서 공복 고심처에 앉아가지고 급도 나벌 30일. 나벌 30일은 나벌은 12월이거든요. 이 12월 30일이 뭐냐면 한 해의 끝이잖아. 인생 막바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 이르러 환수 추흉. 환은 우리 환전할 때 바꿀 환. 손을 바꿔가면서 추는 때릴 추. 가슴을 친다. 손 바꾸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 거예요. 이시 지료야. 이미 늦었다. 그렇게 비슷하지만 아직 공부가 완전하지 않은 거 그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 다 이거일 뿐이 더 없어. 이런 식으로 쉽게 빨리 결론 내리고 그 자리에 머물면 말을 물어보면 극칙과 비슷한데 실제로 경계에 부딪히면 7조각 8조각 나니 그렇게 그 실속 없이 그 높은 마음만 높이 가지고 그 주저앉아 있으면 죽을 때 이르러 손을 바꿔오면 가슴을 칠지라도 이미 늦은 것을 어찌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얻을 게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려놓고 오래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험해 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 안 하겠다고 가만히 있어봐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 생각이 불쑥 일어날 거라. 자기가 일으키는 게 아니야. 근데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봐라 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면 이런 말 하면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것도 뭡니까? 누구 마음대로냐고. 여전히 자아를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커니 없다커니 둘 다 망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다분하게 공부해봐라 하는 거예요. 좀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자승 임마문 조주 임마답 저승려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여하시 조주요 그랬어요. 어떤 게 조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는 임마답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다 했는데 차도 자 말해봐라 장마색 모색이냐 어떻게 모색할 거냐. 자 어떤 것이 당신 누구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모색할 거냐? 스스로한테 물어봐라. 난 누군가? 난 깨달았는가? 난 무언가? 했을 때 어떻게 더듬어 찾을 것이냐? 여기서 더듬어 찾으면 그게 이제 길을 잃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질문이 떨어질 때 그때 뭐냐? 이게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 이 자리가 드러난다고. 그래서 뒤에 보면 묻는 곳에 답이 있고 답하는 곳에 물음이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와. 어떻게 모색할 거냐. 이게 뭐냐면 힌트면서도 원호극근이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라. 자, 저승려는 이렇게 말했고 조주는 이렇게 답했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우린 이해하려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게 아니에요. 화두 공안에 보면 쉬운 공안이 있고 어려운 공안이 있어. 어려운 공안이 뭐냐면 기묘한 스토리가 있어. 뭐 노파가 20년 동안 스님을 모셨는데 하루는 딸을 보내가지고 그 스님 저 무릎에 탁 걸터 앉아서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마른 고목이 찬 바위에 의지한 것 같아서 한 점에 온기가 없구나.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니까 노파가 그 딸이 와서 우리 스님이 그렇게 그러시더라 하니까 아니 내가 그런 그 속된 속한을 20년 동안 모셨단 말이냐면서 불을 싸질러서 스님을 쫓았다.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지 쫓겨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파자소함이라는 공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좀 이거는 차라리 마상근 정전백수전 쉬워.
그러면 탁 지견으로 아 그래 마상근이 이거고 정전배수가 이거지 이렇게 돌아간다고. 다 의리선이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래오래 해봐요. 처음엔 알았다 할 거라. 근데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한번 마상근 정전백수자면 그게 내가 또 속는구나 하는 거야. 그 다 이거지. 그게 이게 무사갑 속에 들어가는 거야. 무사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이야기 속에 그러면 꼬박 속아요. 탁 물어보면 안 속을 재간이 없어. 그 이야기 속에서 전혀 엉뚱한데 아까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전혀 다른데. 그걸 그러니까 여보요. 임마야 부득 이래도 안 되고 이 말이에요. 불임마야 부득 필경여하오. 이래도 안 되고 이러지 않아도 안 되니 끝내 어찌할 것인가. 이럴 때 정말 자기 공부를 확 드러내는 거야. 이래도 안 되고 이러지 않아도 안 되니 필경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거 좀 어렵죠. 말도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 이래도 안 되고 이러지 않아도 안 되니 예. 끝내 어떨 것인가. 여기에 입 벌리기 전에 예. 먼저 대답이 탁 이게 답이 드러나 있어요. 자기 답이 있다고 자기 답이. 자, 저사자시 난처다. 저사자, 자사자, 그러니까 이 작은 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참 어려운 자리다 이 말이에요. 소위로 설두 염출래 당면 시인. 그래서 뒤에 이제 설두 스님이 송해가지고 끄집어내서 정면으로 보였다. 이거 참 이 어려운 자리다 이 자리. 이래도 안 되고 이러지 않아도 안 되니까 필경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라서 그래서 이제 설두가 근데 이 설두 원호 이 설두 송 이것보다 중요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떠냐 본인이 예. 이런 공안을 공부해서 본인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자리 이 어려운 자리에서 본인은 어떠냐 이거 참 답답하다 답답합니다 진짜. 자, 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래 놓고 뒤에 또 다른 조주 스님의 일화가 있어요. 조주 일일 좌차. 조주가 하루는 앉아 있는데 시자가 보고하여 말하기를 대왕래야 그랬어요. 대왕이 오십니다. 이 조주가 살았을 당시가 당말이거든요. 당말. 당나라 만렵 되면은 막 그 관찰사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왕이라고 막 칭하면서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조주가 살았던 동네에도 이제 그 어떤 지방 그런 사람들이 왕노를 샜겠죠. 대왕이 오십니다 하니까 조주가 확연운 확자는 뭐냐면 두리번거릴 확자예요. 두리번거리면서 말하기를 대왕 만복 그랬어요. 예. 대왕이여 만복 받으소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자온 미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상. 그러니까 주가 우도래야 또 온다고 말하는구나 그랬어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뭔 말이야? 대왕 오십니다 하니까 조주가 자다가 불뚝 깨가지고 대왕 복 많이 받으세요. 대왕 만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자가 아직 안 왔는데요. 대왕 안 왔는데 하니까 또 온다고 말하는구나. 그래놓고 요 뒤에 평창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내가 봤을 때 요즘 현대는 안 맞아. 사람들이 이게 뭘까 하면서 별것도 아닌 이야기 속 아까 파자소환 공안이나 이 어려운 공안들 앞에서 여기 뭔 노래가 있을까 하고 그게 속이는 거거든. 분별 속에 보면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 그게 왜 답이 안 나올까? 그 이야기 속에서 생각으로 답을 찾으니까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른 뼈다귀를 짜서 즙을 내려고 하는 거라. 무문간에 그런 소리 있거든. 마른 뼈다귀를 짜본들 무슨 즙이 나오겠느냐. 근데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 방향을 바꾸는 게 공부의 힘이에요. 다른 방향에 있다. 맨날 성철 스님이 뜻은 저 짚은 데 있다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뜻에 있지 않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자기가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알아차려요. 참도절이, 견도절이, 이 자리를 참고해서 이루고 이 자리를 봐서 이룬다면 불방기특, 참으로 기특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이것을 본다면 참으로 기특하다. 이게 뭔지 참고하고 이것이 뭔지 보아 이룬다면 참으로 참 이건 기특한 거다. 지금 대왕 오십니다. 대왕 만세 했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화상 하니까 또 온다고 말하는구나. 이것을 참고해서 이것을 본다면 참으로 기특하다. 이게 뭔 뜻인지 안다면. 그래 남선사가 여문, 해남선사가 들어 말하기를 시자 지지 보객 부지 신제 재양 이 말이에요. 시자는 다만 손님을 보고 손님을 알릴 줄만 알았지. 손님이 왔음을 보고할 줄만 알았지. 자신이 황제의 고향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뭔 말이냐면 지가 황제인 줄 모른다 이 소리야. 이게 좀 이것도 의리인데 이렇게 이게 토를 달아놔서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대왕 오십니다. 대왕이 오십니다. 우리는 이러면 뭔가 대왕 저쪽 대왕인 줄. 지금 시자는 뭡니까? 지금 대왕이 아마 산문 쪽에 왔나 보지. 아마 절에. 그러니까 스님한테 보고한다고 대왕 오십니다. 하니까 대왕 만세 하니까 아직 안 오셨는데 대왕이 그러니까 시자는 저걸 대왕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조주 입장에서는 진짜 왕이 뭐냐? 진짜 주인이 뭐냐 이게. 대왕 오십니다. 아직 안 오셨는데요. 또 온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자는 손님 저 객이 뭡니까? 객관이잖아, 객관. 객관만 알릴 줄 알았지 자신이 바로 진짜 주인인지 그러니까 황제의 고향이니까 자기가 왕궁에 있는 걸 모른다 이 말이야. 서울 가면서 서울 가는 길 묻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조주는 입초구인. 이 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면서 불과 곤신이수 온몸에 진흙물을 끼얹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조주는 이 시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갈등 저 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느라고 꾸정물을 끼얹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이것을 또 온다고 말하는구나 이런 식의 해프닝을 벌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두 개를 다 치는 거예요. 옛 사람들은 절대 긍정해주지 않고 시자도 까고 조주도 까는 거라. 근데 저 사자 실첨 이것의 실제 자리를 이것의 진실한 자리를 제인 환지마 그랬어요. 아까 앞에 고인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은 주관이요 현상은 객관이니 그 두 가지가 모두 거울의 흔적이다 그랬어요. 지금 조주와 시자 또는 여기 뭐 해남까지 황룡 해남까지 포함해서 이거 실제 자리에서 제인은 그 거울 알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대왕 오십니다. 그러니까 대왕 만세 했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또 온다고 말하는구나. 지금 거울 위에 그림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통해서 이 실제 자리 거울 자리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이 자리를 참고해서 이 자리를 본다면 참으로 기특하다. 이렇게 이제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실제 자리를 여러분들은 도리어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이 벌어지든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 이게 스스로한테 이게 요지부동으로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 실제 자리를 여러분들은 알겠느냐 하면서 간치 설두송하라. 그 설두송을 봐라. 오늘 설두송 평천까지 쫙 나갈게요. 구리정기 벽면례라고 했어요. 말구절 속에 기틀을 드러내어서 정은 받칠 정자잖아요. 우리 증정할 때 정이거든요. 말구절 속에 기틀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을 기라고 하는 거야. 마음의 미세한 작용을 기라고 해서 벽면, 이게 벽은 칠벽자예요. 쪼갤 벽자야. 얼굴을 쪼개면서 갖다 바친다 이 말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 말구절 속에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을 드러내가지고 정면으로 지금 찌른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 지금 승려의 물음을 말하는 거야. 여하시 조주요 하는 거야. 근데 이 여하시 조주요란 말 속에 기가 있다. 기가 드러나 있다.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 여기 기가 뭐냐면 기계 기자거든요. 장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조주를 구렁텅이로 모르는 장치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정면으로 어떤 것이 조지요? 다짜고짜 질문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어의 착어가 향 그랬어요. 이거 메아리 향자예요. 메아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예. 어행수탁이다. 고기가 지나가니까 물이 흐려진다. 예.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메아리가 울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 말 쫓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봐요. 어떤 것이 조주요? 구절 속에 말구절 가운데 기틀을 드러내서 정면으로 가져온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말을 쫓아가면 뜻을 쫓아가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분별을 일으키는데 이게 그냥 메아리다. 메아리에는 뜻이 없어요.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메아리를 통해서 뭘 드러내냐. 메아리가 울려면 텅 빈 계곡이 있어야 돼. 빈자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메아리가 거기서 그냥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상근, 뭐 정전백수자, 무 이게 뭐냐 이거 메아리다 메아리. 그러면 어떤 것이 조지요? 이것도 메아리다. 그래서 고기가 지나가니까 물이 흐려진다. 이 말을 뱉어놓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흐려진다니까 분별 속에. 그럼 어떻게 하지 하고 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방 조주고 조주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떤 것이 조주요? 이게 조주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할 때 이 조주는 사람 조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주란 말로 가지고 뭘 가르치냐 이거야. 이거 비방하지 마라. 여기에 말을 붙이니까 이게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방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저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비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메아리가 울리는 거고 물고기가 지나가니까 물이 흐려지는 거라.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이게 가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삭가라안 절섬에다 그랬어요. 삭가라는 금강이라고 합니다. 금강의 눈에는 티끌 같은 아주 미세한 티끌도 끊어졌다. 미세한 티끌도 없다. 그러니까 이 금강의 눈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는 어떤 티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조주가 한 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조주의 안목이 금강의 눈과 같아서 아주 미세한 티끌마저도 끊어졌다. 근데 여기에 원어가 뭐라고 했냐면 살사살투다. 모래를 뿌리고 흙을 뿌린다. 뭐냐면 야,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자리는 텅 비었어. 이것도 뭡니까? 여기에 모래와 흙을 뿌린 거야. 그것도 직연이다. 아까 극칙 이론도 뭡니까? 그것도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거는 모래를 뿌리고 흙을 뿌리는 거다. 막대 누 조주하라. 조주에게 누를 끼치지 마라. 이 아까 말했던 조주는 단순히 사람 조주 아니에요. 이걸 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조주. 어떤 것이 조주냐?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냐? 어떤 것이 부처냐? 어떤 것이 마음이냐? 똑같은 소리예요. 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를 끼치지 마라. 이런 직연을 붙이지 마라. 그래서 노천 모지 작심마. 노는 만질 노자예요. 잡을 노자. 하늘을 붙잡고 땅을 더듬어서 무엇을 하려는 거였어요. 지금 천지라고 했잖아. 천지가 뭐냐? 이거. 하늘과 땅이 뭐냐? 장자에서는 이걸 천지라고 했어. 왜냐하면 온 세계가 바로 우리 마음이잖아. 근데 이 하늘을 붙잡고 땅을 더듬어서 이걸 더듬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더듬을 게 없다는 소리예요. 잡을 게 없어. 근데 이제 설두는 저 승려가 그 말구절 속에 기묘한 장치를 하나 해서 딱 정면으로 들였어. 사람 조주를 묻는 거냐, 지역 조주를 묻는 거냐. 그래서 탁 이렇게 장치를 감춰서 딱 들이밀었는데 조주의 눈에는 금강의 눈에는 그런 티끌, 그런 분별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동서 남북 문상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라고 상대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답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개야 그랬어요. 문이라고 했는데 열렸다 그랬어요. 이거다 이 소리야. 근데 꼭 동서남 북문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착어를 열렸다는 거예요. 이미 드러났다 이 소리예요. 나리 유 허다문이야. 어느 곳에 여러 문이 있느냐 이거예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네 개의 문을 말했는데 이 자리에 어떻게 문이 있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문이란 말에 속지 마라. 이 자리에는 문이 없다. 그래서 백악 조주성 향 신마처거
조주성을 등지고 어느 곳으로 가려 하는 거. 이 자리, 조주성은 지역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이 자리. 이 자리를 등지고 이 자리 빼놓고 어디 가려고 하느냐. 분별하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무한 윤추 격불개다. 한량없는 돌고 도는 망치로 때려도 열리지 않는다. 지금 동서남북.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동서남북문이다. 여기에. 어떤 사량 분별도 이걸 못 연다는 거야. 아, 지금 말하는 이건가?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아, 말하는 이거, 듣는 이거. 그게 무한윤추. 계속 돌고 도는 그 분별이라고. 이걸로 열리지 않는다. 예. 그걸 오히려 이것도 말이지. 무한윤추예요. 자시 네 윤추 불도 스스로 그대의 그 회오리 같은 망치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이걸로 못 여는 거다 이 말이야. 네가 분별하고 있는 거다. 그래놓고 걔야 이미 열렸다 이 말이야. 열렸다. 그걸 열려고 하니까 못 여는 거다 이 말이야. 그대 망치가 스스로 그대가 도는 망치로 이르지 못한다. 그대의 도는 망치로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본래 열려 있다. 그러니까 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루미라는 이슬람 시인의 그 짤막한 시가 있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내가 이 혼란에 광기의 입술에 매달려 살았는데 난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진리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나는 안에서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기묘한 시를 썼어. 광기의 입술에 매달려 살면서 난 진리를 깨닫고자 진리의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니까 나는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소리예요. 열렸다. 이미 열려있다. 너는 문 안에 있다. 근데 우리는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지. 왜냐면 따로 찾는 그 허망한 관념만 싹 사라지라고. 난 아직 도달하지. 이것도 안 돼.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 맞아. 그럴 거야. 그게 뭡니까? 여우와 심포더라. 저럴 거야. 이 사람 유튜브 들어봐도 저렇고 저 사람 유튜브 들었고 다 그 말이네. 그러면 머리로 착 주판을 튕겨. 옛날 사람이네. 요즘은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나벌 30일에 가슴을 손 바꿔가면 가슴 치면서 후회해도 늦었다는 거라. 예. 깨달으려면 진정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짜를 깨달아봐라는 거예요. 진짜를. 이 진짜는 뭐냐? 사량 분별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에 이런 허다한 문이 있고 이 조주성을 등지고 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지금 당신 발 딛고 서 있는 자리에 지금 자신의 가장 은밀한 내밀한 경험, 제일 친밀한 경험을 잘 봐라. 이거는 모든 경험의 원점이기 때문에 경험하지만 경험하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가 보통 경험 체험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생멸하는 경험을 우린 경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먼 일이 벌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누가 와서 날 좀 구원해 주길 기다리는 거야. 메시아가 오길 기다려. 누군가 오길 기다려. 소식이 오길 기다려. 절대 안 와요. 근데 온 것은 와도 가버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고 가는 그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왔다가 간 줄 알아야지 그걸 집착 안 해. 그 신비한 체험들이 나도 모르게 한번 일어났다가 싹 가버리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이 정견 올바른 공부에 대해서 들어두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 안 들어두면 자꾸 거기에 대한 미련, 그 상이 안 사라져요. 또 그거 한번 또 경험해봤으면 더 확실하게 한번 잡아봤으면 그 추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헛헛해. 예. 그게 아니라 거기서 몸을 전신구를 일러주옵소서 몸 돌리는 구절, 몸 돌리는 한마디를 이게 전신이 뭔가 회광반주하는 거라. 경계를 쫓던 눈이 딱 자기로 딱 돌아오는 거라. 절대 불변의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라. 절대 불변의 원점. 그거 전부 나타나. 그래야지만이 생멸 현상에 대한 미련이 싹 가시는 거야. 이건 절대 불변이구나 하는 거라. 그래야지만 추구가 사라져요. 추구가 사라져야지 편안해. 안온처가 돼요. 편안한 자리가 된다고. 추구가 남아있으면 아직 불편해요. 자, 송평점까지. 조조 임기 일사 금강왕 보고.
조주는 기연에, 여기선 기는 기회 인연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에 임해서 흡사 금강한 보검처럼 날카롭다 이 말이에요. 금강왕이 휘두르는 보검과 같다. 그래서 같으니 의의 즉 절각이두다. 요 의의란 말, 요게 선어록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의의야. 머뭇거리면, 헤아리면 이 말이야. 이게 의자는 뭐 하려고 하다 이 말이야. 뭐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의자는 우리 따질 의자, 토의하다 할 때 그 의자야. 그러니까 머뭇거리면서 따지면 이게 뭐야? 주저하면, 머뭇거리면, 분별하면 곧 절각이두, 그대 머리를 잘라버렸다. 조주는 이런 딱 법을 묻는 이 기연에 딱 임했을 때는 금강한 보검처럼 금강 보검과 같아서 머뭇거리면 곧장 그대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다음 왕왕 갱 당면 환각 이 안정, 또 그리고 종종 다시 정면에서 당면에서 딱 마주한 자리에서 그대 눈동자를 바꿔버린다. 뭐냐, 이걸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야. 눈동자를, 그 썩은 눈가를 빼준다는 거야. 그리고 바른 눈한 정안을 딱 꽂아준다. 바로 이거다 하는 거야. 바로 이거.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깨달음 구하는 사람한테 빨리 정신 차리라. 지금 당신이 구하려고 하는 그 사막의 신기루 같은 거 말고 지금 당신이 늘 누려쓰고 있고 당신과 절대 분리된 적이 없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걸 확, 그게 이제 선지식이나 명한 종사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자승은 자승야 감날 호수라 그랬어요. 이 승려는 감히 호랑이 수염을 쓰다듬는다. 날짜가 우리 날인 문지르다 이 말이야. 날, 누를 날짜. 호랑이의 수염을 쓰다듬는다 이 말이야. 감히. 그래서 치계문두. 이 질문에 이르렀다. 이 질문을 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저 승려가 감히 호랑이의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대사, 무사생사. 크게 아주 이 대사는 아주 비슷하다 이 말이야. 일 없는 곳에서 일을 만든 거와 비슷하니 이 말이야. 일 없는 자리에서 일을, 어떤 것이 조주요 하면서 일 없는 자리에서 일을 만든 거와 비슷한데, 쟁내 구중육이 그 말구절 속에 이 장치가 있음을 어찌하겠는가. 이게 사람 떠보는 장치다. 어떤 것이 조주요라고. 타기 정길에 그가 이미 이 기틀을, 이 장치를 바치고 오매 조주야 불고부 타문두. 조주 또한 그의 질문을 저버리지 않고, 고부는 등지다 이 말이야. 저버리지 않았기에 소위 역정기답. 그러므로 또한 장치를 바치는 답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렇게 동서남북문이라고 답했다 이거야. 저놈이 꼬로막에 물었기 때문에 꼬로막에 답했다 이 말이야. 마치 문을 말한 것처럼 답했다 이거야. 문을 말한 것처럼. 불시 타 특지 여차. 그가 특별히 이와 같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조주가 특별히 이와 같지 않았다면 개위 투저인 자연 합철. 그가 특별히 그 조주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조주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개 조주가 뭐 특별히 뭐 조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개 이 말이에요. 대개 철저인 바닥을 꿰뚫은 사람, 이 끝까지 가본 사람은 자연이 여기에 합철한다. 이 수레바퀴와 수레바퀴 자국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딱 이게 한 덩어리가 된다며. 저절로 합철해서 암벨의 상사. 일사상사는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안배에서 가지고 온 거 비슷하다.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좀 안배 줬어요 한 것처럼 일부러 안배한 것처럼 보인다. 일부러 동문, 서문, 북문, 단문,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한 사람은 저절로 합철하기 때문에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불견 유일외도 어떤 한 외도를 보지 못했느냐. 요 불견은 맨 끝에 걸립니다. 어떤 외도가 손에 자가 참새 새끼를 손에 쥐고 우리가 우리 장악하다 할 때 악자예요. 레문 세존은 손에 참새 새끼를 쥐고 와서는 세존에게 물어 말하기를 차도 모갑수중 자가 시사야 시화랴.
자, 말해보시오. 제 손 안에 있는 참새 새끼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게 사람을 시험하는 깃틀, 장치가 숨겨진 질문이다. 요 승려와 조조의 대답하고 비슷하다 해서 예를 낸 거예요. 그러자 세존 수, 기, 문, 곤, 운. 자, 여기 세존이 마침내 이 말이에요. 마침내 수, 기는 우리 말탈 기자예요. 그 다음에 문고는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말하기를. 문지방을 탁 말 탈 때 양다리를 벌려서 딱 사이에 말을 올라타잖아요. 그러니까 문지방을 가운데 두고 딱 올라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도 아출야 입냐. 그대는 말해보라.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꼬롬하게 물으니까 꼬롬하게 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가 어떤 게 조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묻는 거냐 성을 묻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물으면 난 그거 물은 게 아니다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 외도도 뭡니까? 손에 쥐고 와서 살았다고 하면 죽여버릴 거고 죽었다고 하면 살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말한다. 자,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가겠느냐. 동문서문 남문 북문이다. 난 그 성을 묻지 않았는데 그럼 네가 어느 성을 물었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외도 무어 수 예배했다. 외도는 말이 없이 마침내 절했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서 차화 변사자공안. 이 이야기가 곧바로 이 공안과 비슷하니 고인 자시 혈맥 부단. 고인은 스스로 혈맥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 혈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게 뭐니? 이 법이 이 도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 도가 분명해서 이 말이에요. 소위 도. 그러므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옛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문제, 질문은 답하는 자리에 있고 답제 문처다. 답은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 질문과 답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설두 여차시 견득해서 견득철에서 견득투에서 설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뚫었다 이 말이야. 뚫음을 얻었다. 보아 뚫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확철했다 이 말이야. 설두는 이와 같이 보아 뚫어서 변도 곧 말하기를 구리정기 벽면내 말구절 가운데 장치를 드러내서 정면으로 제시한다 이 말이야. 어떤 것이 조주요 이렇게 말했다 이거야. 구리 유기 안에 말 속에 장치가 있으니 여대 양이 마치 두 가지 뜻을 띈 것과 같다. 우사 문인 혹 사람을 묻는 것 같고 우사 문경 상사 혹 경계를 묻는 것과 비슷하다. 두 가지로 물었다 이거예요. 조주 불이역 일사호 해가지고 조주는 한 신람만큼도 옮기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바꾸지 않고 옮기지 않고 변향타도 곧바로 그에게 말하기를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화두예요. 공안 가운데 제일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화두라고 하거든. 이 화두의 뜻이 뭐냐?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뭐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의리선이다. 동문, 서문, 북문, 남문이라 했다. 그러니까 삭가라 아니 절섬에 이 금강의 눈에는 티끌이 아주 가는 티끌마저도 끊어졌다 했으니 차송 조주 인경구탈 이것은 조주가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은 것을 송한 것이다. 뭔 말이냐면 지금 승려의 질문은 어떤 것이 조주냐면 사람 아니면 경계를 물은 거거든요. 근데 이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은 사람과 경계를 모두 뺏은 거다. 사람을 말한 것도 아니고 경계를 말한 것도 아니고 이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조주가 그래서 대단한 건데 이게 힌트가 될지 모르겠어. 요 끝까지 한번 새기고요. 이것은 조주가 인경구탈한 것을 송한 것이니 향구리 정기 여타답 말구절 가운데 장치를 드러낸 것을 향하여 그에게 답을 준 것이다. 그 질문에 그 교묘한 질문에 답을 준 것이니 차위지 유기 유경 이것을 일러 기틀도 있고 경계도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기경이란 말이 있는데 기경을 제시한다. 뭔 말이냐면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 자리라고 말한 것도 이 말이잖아요. 이런 걸 기경이라고 해. 기는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고 경은 사물 같은 거, 주장자라든지 뭐 잣나무 같은 거, 그건 경이라.
근데 아주 미세한 움직임, 하를 했다. 아니면 눈을 깜빡깜빡했다 하는 건 기라고 하고, 뭐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 보인다든지, 잣나무를 이렇게 차를 이렇게, 찻잔을 이렇게 확 던져서 깨트린다든지, 이런 건 경계예요. 자, 이것을 일러 기틀도 있고, 경계도 있다고 일컬으니, 재전, 이게 굴리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자마자 변조파 타심담, 그 승려의 심장과 쓸개죠, 쓸개담자죠. 그러니까 그 속을 곧바로 비춰서 파했다. 곧바로 그 사람 묻는 사람의 그 속을 그대로 비춰 보았다. 조주가 약불여차면 만약에 이와 같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빼앗고 그 사람의 이 심간을 비춰보지 못했다면 난색타문두, 그의 질문을 막기가 어려웠을 거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안이 똑같아요. 모든 공안이 똑같은데 이 얘기가 있습니다. 조주의 제자 가운데 각철치라고 하는 조주가 있었어요. 쇠부리, 쇠주둥이라고 하는, 쇠로 만든 쇠주둥이, 철치라고 쇠주둥이란 말인데, 각철치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승려가 법안인가? 조주 스님 돌아가시고 어떤 큰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자 그 큰 스님이 이 조주 제자인 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 스님이 두 가지 얘기가 섞였네요. 앞에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정전백수자. 이 얘기도 결국 그러니까 조주의 이 선은 하나로 통해. 뭐냐 하면은 정전백수자 공안이 이래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또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아마 둘 중에 한 질문일 거예요. 거기에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승려가 물어요. 저는 부처를 물었는데 어째서 경계를 제시합니까? 그런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아마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를 물었는데 어째 경계를 제시합니까?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 하면 나는 경계를 제시한 게 아니다. 그럼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요게 뜰 앞에 잣나무 공안이 탄생한 배경이고, 그리고 조주가 돌아가시고 조주의 제자였던 각철치란 사람이 어떤 큰 스님을 만났어. 그러자 큰 스님이 너희 은사 스님, 너희 그 어른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란 말씀을 하셨냐? 하셨지? 그런 거야. 그러자 각철치가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요. 스님께서는 우리 스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이 공안의 힌트예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에 인경을 다 빼앗고 사랑과 경계를 다 빼앗고 그 사람의 이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원호가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경계를 제시하지 마십시오. 난 경계를 제시한 적 없다. 그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너희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냐? 우리 스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님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가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뜰 앞에 잣나무를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를 한 적이 없다고. 왜 경계를 제시합니까? 난 경계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럼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밤잠이 안 오면 좋은 거고. 뜰 앞에 잣나무. 더 후벼 파야 되는데 또 없나? 뜰 앞에 잣나무. 봐요. 대부분 의리, 사량 분별해서 이걸 답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문제 답처요. 질문은 답하는 데 있고 답제 문제다. 답은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답하는 자리, 질문하는 자리가 한 자리다. 뜰 앞에 잣나무.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건 정말 여기서 더 설명하면 전부 이게 아주 배려놓은 거야.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봐요. 생멸이 일어날 때 생멸 아닌 자리가 드러나. 질문이 일어날 때 답하는 자리가 드러난다고.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뜰 앞에 잣나무.
우리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란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경계를 왜 제시합니까? 난 경계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조주가 뭡니까?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사람도 아니요, 경계도 아니다. 그게 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기 전에 훌떡 먼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훌떡. 그러니까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말할래야 말할 수 없고. 자, 여러분은 인연에 맡길게요. 이제 다 나갔어요. 사까라 앉아. 이건 주어예요. 사까라 아니란 것은 시범어, 산스크리트어다. 차운, 견고한, 견고한 눈, 여군 금강학, 또한 금강의 눈이라고 하니 조견무예. 비추어 보는 것이 걸림이 없어서 부류, 천리, 명찰, 추호, 단지 천리나 떨어진 곳에 가을 털끝만 명확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이야. 천리밖에 그 가을 아주 가는 털만 분명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영내 정사 결정, 삿된 것을 확정하고 바른 것을 결정하고 변득실, 어둠과 이름을 분별하고 별기의, 기회, 어떤 인연의 마땅함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식휴구, 좋고 싫은 것, 좋고 나쁜 것을 아는 것,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저 멀리 있는 것을 가는 대상만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삿된 거고 뭐가 바른지 결정할 수 있고 어둠과 이름을 분별하고 어떤 기회의 마땅함을 분별하고 좋은가 나쁨을 아는 것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말하는 거야. 마음, 이 마음 모든 것을 아는 이 마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석이니까 넘어가고 설두가 말하기를 동서남북문 상대하니 동서남북문이라고 상대하니 무한윤추 격불계다. 한없이 돌아가는 망치로 때려도 열리지 않는다. 이 자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량분별로 안 된다 이거예요. 기시 무한윤추인데 이미 무한한 윤추인데 하고 격불계 무슨 까닭으로 쳐도 열리지 않는 거. 이게 끝없이 치는데 왜 안 열리냐. 이게 경계면 아무리 뭐 만리장성 그 문이라도 저 자금성 문이라도 무한히 때리면 부서지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까닭에 열리지 않느냐. 자시 설두 견처가 여차. 스스로 저절로 이 설두의 본자리가 이와 같아서 설두가 이걸 봤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와 같아서 이 제인우 장마생 이와 같으니 이 제인은 우 장마생 득차문계 개거 거자는 뜻이 없어요. 그대들 여러 사람은 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문을 열 수 있겠느냐. 그대들은 어떻게 열겠느냐. 기운이 빠져서. 그래서 원래 이런 그래.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물어야 돼요. 개별적으로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조주의 사문을 동서남북문을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것도 너무 그러면 그건 말고 한 3번, 4번 물으면 이제 다 떨어져. 원래 이제 공안선이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장자 이렇게 조실에 가면 주장자 몽둥이 이렇게 해놓듯이 일본에 가면 여의라고 해서 쇠로 만든 이런 구분 이렇게 이거 하나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간혹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 허리를 꺾어버린 적도 있고 인가 안 해준다고 맞게 답했는데 인가 안 해준다고 허리를 꺾어버린 뭐 그런 사례도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공안 문답 잘못하면 그냥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진짜 이전 투구가 되는 거고
진흙탕 개싸움이 되는 거고 진짜 여기 이 정말 이 공안선의 매력이 뭐냐면 한번 이게 분위기를 상황을 확 반전시키는 이게 선의 매력이거든요. 한번 확 돌이키는 거라. 예. 돌이키면서 진짜 한 번에 그냥 자기가 번뇌망상에서 한번 쑥 한번 벗어나는 벗겨지는 그런 체험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인연이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대부분 내 10중 8구 의리선이라고 생각해. 지금 공안선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혼자서도 궁리해보고 가끔 이제 우리 스님하고 이제 밥 먹다가 또 차 마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식은땀이 쩔쩔 나요. 물어보면 예, 예. 그래 대부분 뭐냐면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예, 그러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마조나 이런 사람들 지금 공안이라고 한 것들이 준비 안 돼서 산책하다가 기러기 날아가는데 저거 뭐냐니까 기러기인데요 하고 좀 지나다가 어디 갔냐니까 저기 날아갔는데 코로 확 붙는 또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청, 참, 상간하라. 청컨대 자세히 한번 참고해봐라. 이게 마지막에 자세히, 여기 상세히 참고해봐라. 참상해라, 참상. 자세히 참고해봐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걸 뜻으로 이해로 한다고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그래 놓고 알았다. 이렇게 한다고. 공안에 대해서 알았다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안은 내가 알겠는데 저 공안은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1700의 그 관문이 일시에 열리지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아 그래 마상금 문은 알겠어. 다 이 자리 말하네 이 자리. 근데 뭐 스토리가 긴 거 딱 내놓으면 저거 뭔 뜻이지 하고 그걸 이제 왜냐하면 이 자리 그게 그냥 생각으로만 이 자리인지 진짜 이 자리라고 하는 거와 이 자리를 아는 나하고 아무 그 분별 없이 그냥 딱 한 덩어리 돼서 진짜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자리인지. 예. 이 선문답 이거 이 공안선에 대해서 좀 조심할 거 하나만. 우리나라에 정강 스님이 이런 선문답을 잘하기로 유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지혜제일이라고 했어요. 정강선사를. 정강선사가 이게 해가 밝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선문답 하는 거 보면 기상천외예요. 그거 있잖아요. 우물 속에 들어가는 그 공안. 그 공안. 어떤 나그네가 길을 걷는데 광야를 길을 걷는데 광야에서 불이 일어나. 불이 일어나서 광야에서 불이 일어나니까 미친 코끼리 한 마리가 확 달려오는데 밟혀 죽겠어. 그래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보니까 때마침 그 광야 한가운데 우물이 있어서 칡농을 잡고 이렇게 밑에 들어갔어. 밑에 들어가니까 저 미친 코끼리는 위에서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고 밑에 내려가다가 이제 줄 잡고 내려가다 밑을 보니까 독사 4마리가 밑에서 내려오길 기다리면 혀를 낼름거려. 근데 자기가 이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줄이 있는데 흰지 검은지가 그 줄을 갉아먹어. 이제 떨어져도 죽고 올라가도 죽잖아.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마에 뭐가 뚝뚝뚝 떨어져 보니까 저기 벌집에서 꿀이 떨어진대. 꿀 5방울을 먹으면서 그 상황에서 그 꿀을 맛보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생사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니까 그 질문을 용성 스님인가 어떤 큰 스님이 제 방에 돌리니까 어떤 스님은 어젯밤에 꿈 이야기니라 뭐 어쩌고 뭐 담장 바깥에 뭐 호박이 어떠느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답을 하는 거야. 이 자리를 드러내는 거야. 근데 정강선사 거기 달달하고 했죠. 달달. 그래놓고 자기 답이 최고라고 맨날 자기 법문에서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렇게 해가 밝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밝았던 사람이 있었대. 우수자라고 요 금정중학교 있죠. 금정중학교 박물관에서 그분 어록이라는 게 발견돼가지고 몇 년 전에 출판해서 돌렸는데 그 스님 우수자라고 하던데 일제시대 때 선방에서 우수자가 나타나면 정강스님도 도망갔다 할 정도로 용성 스님이 자기 법제자로 인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일제 때 스님인데 그렇게 이 선기가 밝았대. 선문답 척척하고 탁 이 공안에서 모르는 게 없었대.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 유학 출신이고 신학문도 했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한 대처생 했어요. 대처생. 그리고 장전동 요 근처 장전중학교 밑에 그 지금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그 근처에 살았어요. 그 근처. 그 근처에 사는데 거기 읽어보면 그분의 그 구도기 같은 거예요. 자기 일생을 돌아본 건데 그래서 젊었을 때는 선방에서 이 안목이 분명했지만 지금 뭔 얘기를 하려다가 왜 자세히 보라고 하냐면 그런 거에 너무 속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그분이 이제 일제 마렵에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었잖아요. 딸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 굶어 죽은 딸을 그 근처에 묻고 뭐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도 아니지. 그 당시 일제시대 때니까 대처해야지 주지를 줬는데 김해 은하사 아시죠? 달마의 놀자 촬영지를. 거기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정화가 일어난 거예요. 해방되고. 그래가지고 비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간 거라. 대처성 나가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불불해서 나중에 이분의 일생이 뭐냐. 대구의 어느 이상한 무슨 이상한 종단 있잖아요. 이상한 종단 뒷방에서 쓸쓸히 홀로 죽었다. 일제 때 선방에서 우수자를 모르면 뭐라고 했는데 지혜가 제일이었고 안목이 제일이었는데도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공안에 대해서 이런 답 저런 답에서 알았다 하면 그 뭐가 되겠어요. 진짜 현성공안. 진짜 공안은 뭐냐? 우리 삶이냐. 거기 보면 그분의 내면의 심리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아드님이 스님이에요. 육화 스님이라고. 라디오도 하시고 그 유명한 스님이신데 그분이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죽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공안 앞에 어땠을까? 결코 우리가 풀 수 없잖아요. 이게 무한 윤추로도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전 재산 일구었던 그 절에서 쫓겨나고 혼자 쓸쓸하게 노년을 맞이했을 때 바로 바로 그러할 때 그 당신은 어땠을까? 그 남의 다리 그만 긁고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지금 건강하고 시간 여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걸 기약할 수 없잖아요. 무상과 무한은 참 이건 철칙이야, 철칙. 우리는 언젠가 이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가야 될 거고 얻었기 때문에 잃을 거고 만났기 때문에 헤어질 거고 건강했기 때문에 병들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죽을 거고 그 공간 앞에서 우리는 무슨 답을 내놓을 거냐. 그때도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자칫 잘못 이런 거 잘못 공부하면 그런 노름이나 하고 자빠져 있을 거예요. 알았네. 내가 공안을 하는 이렇게 답했네. 저렇게 답했네. 근데 이거는 제가 무문관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각계전투, 모의전투다. 삶이라고 하는 현실, 삶이라고 하는 이 현성공안, 인생이라고 하는 진짜 열리지 않는 공간이에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 여기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를 빠져서 어디 딴 데로 도망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자제할 것이냐. 근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거의 2시간가량 제 분별망상에 휘둘리다가 다시 눈앞으로 한번 돌아오시라고. 본래 떠난 적이 없는 이 눈앞으로.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어떤 경계를 쫓고 있을 때도 결코 벗어나지 않는 바로 지금 이게 보배라 이거예요.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 이상 더 새롭게 느끼질 못해요. 모든 감각적 경험은 환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경험이 뭐냐? 바로 지금 이거야.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다. 이게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란 언구로 가르치려는 그 자리라.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신하라. 몸을 돌려라는 거야. 몸을 굴려라. 몸을 돌려라. 경계에서 뜰 앞에 잣나무. 왜 경계를 말씀하십니까? 난 경계를 말한 적이 없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했지만 뜻은 뜰 앞에 잣나무. 뜻은 저 짚은 곳에 있어. 다른 곳에 있어. 성동격서라. 동쪽에서 소리 지는데 시기는 서쪽을 친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지만 뜰 앞에 잣나무.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라고 했지만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은 뜻이 없어. 그러면 어디에 뜻이 있냐는 거야. 여기서 자기 스스로 이게 개합했으면 그것뿐이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거라. 알아보고 여기서 또 옛 습관처럼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 봐요. 그 뭔가는 어디서 나왔을까? 봐요. 이게 이제 정신, 이게 눈이 살아있는 거라. 이제 오고 가는 걸 아까
본다 하는 거예요. 본다. 보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이게 뭔지 안다고. 이게 어디서 왔겠냐. 마음을 벗어난 심의 무물, 마음 바깥에는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이 안에서 일어났다. 이 안에 살은 전부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이걸 주관으로 삼고 저걸 객관으로 삼아서 이 주객관 사이에 이 관계의 문제, 그 상황, 그게 기경이라.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과 바깥 대상들. 여기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다. 여기서 정신 차리고 여기서 진짜 안온처, 안심인명처, 마음 쉬는 자리, 이 열반의 땅을 자기가 스스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미 도달해 있어요. 이미 도달해 있고 자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꿈속에서 꿈속의 주인공 같은 이것만 내가 아니라 전체가 자기라는 사실을 한번 자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은 꿈속의 자기는 이렇게 자각돼요. 꿈속에도 자기 있다는 거 훤히 알잖아. 근데 봐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뭐냐? 바로 이거다. 꿈꿀 때도 이거야. 꿈도 없는 깊은 잠에도 이거였어. 그러니까 딱 분별이 돌아오면 내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 무엇으로 알았냐 이거야. 거울처럼. 거울에는 형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형상이 안 나타날 수 있지만 나타나도 거울이요. 안 나타나도 거울이야.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그게 모든 공안의 낙처라.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아니라 달마가 집 앞에 당신 누구야? 모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 정전백수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 그때 보세요. 여러분의 불편한 감정은 또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아니냐 이거예요. 좋은 건 또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도는 무난이니 단막증에 유염간택 단막증에하면 통념면백하리라고 했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하는 걸 분별하는 걸 꺼린다.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명해가지고 명백할 것이다. 아이고, 너무 이거 한자말 옛말 속에서 막 길을 고 우왕좌왕 하셨을 텐데 환지본차하시고 돌아가시는 길 편히 돌아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